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모니터상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칠판을 활용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무주택, 1주택, 2채 또는 3채 주택을 보유하신 분, 그 다음에 다주택자분들, 마지막에 건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무조건 무주택은 잘못됐고 1주택, 2주택, 다주택 건물주로 가면 갈수록 인생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산가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흑백 논리, 무조건 이게 맞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우리의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포지션이 분명히 있다. 일단은 자, 무주택자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주택이라는 경우는 분명히 내가 의식주라고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주거 환경, 내가 임대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로, 전세 또는 월세로 내가 실제적인 내가 소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내가 전세를 주고 내가 전세금을 주고 이제 집주인에게 내가 거주를 하든지, 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금액에 대해서 내가 주인에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죠. 이분들은 어떤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만 올바르게 될까요? 1번은 요즘 많이 나오는 전세 보증금 관련돼서 뭐 빌라 왕이다, 요즘에 깡통 전세다 등등해서 나의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보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 많이 고민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갈아타고,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주거적으로 내가 조금 경제적인 여건을 따져봤을 때 조금 더 부담이 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아까 여기 조금 연장선상으로 해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험이죠. 이 보증보험을 어떻게 내가 가입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좀 전세보증금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전세보증금 관련돼서 보증하는 그런 기관을 내가 연락을 해보고 여기를 가입이 가능한 것이냐,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받아야 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련돼서 나의 보증금, 만약에 집주인만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 무주택자 분들은 그런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또 알아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1주택 포지션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실거주집입니다. 실거주, 내 집 한 채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무주택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전월세를 살다가 실거주 내 집 한 채를 마련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여건이 돼서 이렇게 바로 내가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내가 매수를 해서 거기서 대출을 끼고 산다든지, 아니면 미리 전세를 껴놓고 사다가 나중에 내가 좀 여건이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내드리고 내가 거기 실제로 거주로 들어가는 환경, 대부분 이제 대출이 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 내가 돈이 많으면 다행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끼지 않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주택 가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10년 이상, 20년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겠죠. 내가 교육 환경적인 측면, 또 내가 직장 관련돼서 그런 거리 등등해서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이 집, 내 집 한 채에서 내가 대출금을 매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이자를 상환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추후에 20년 모기지, 30년 모기지를 다 갚으면 이 집은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나이 은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퇴직할 시점에 회사를 나와서 월급이 없는 시점에 내 집을 이용해서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자금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집을 이렇게 조금 처분을 해서 나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조금 그런 돈은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요 분들은 앞으로 향후 내가 실제적으로 실거주하는 이 집에서 계속적으로 오래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이제 여기를 위치를 선택하고 입지를 선택하고 이런 경우에 그 지방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실거주만 하겠다, 추가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럴 확률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뒤부터는 추가적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내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본다거나 그렇게 하실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요 정도의
지식만 내가 알면 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2에서 3개의 주택, 그러니까 2개 또는 3개의 주택을 내가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요거를 1주택을 내가 실거주로 내가 사든 투자를 하든 한 다음에 요즘에 그런 얘기 있죠. 이렇게 갈아타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전략. 이런 비과세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사고 2년 뒤에 이쪽으로 건너뛰고 또 요즘에 뭐 계속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년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또 더 좋은 쪽으로 가고 또 2년만 있다가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계속적으로 내가 활용을 해서 2채 또는 3채를 계속적으로 요 정도만 보유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뭐 4채, 5채 이상 그 정도로 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 관련된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 뭐 심리, 그다음에 뭐 이런 공급, 그다음에 금리 여러 가지를 이분들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겠죠. 또 언제 내가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또 다른 저쪽에 이제 무너질 것 같고 이제 입주량 때문에 또 다른 원인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에 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두 번째로 갈아타기 전략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부동산 쪽에 관심이라든지 이런 정책 변화라든지 정부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이라든지 향후에 입주 공급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저쪽에 또 호재가 어떤 것이 또 있는 것인가 등등 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관심을 이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분은 어떻습니까? 3채 초과 4채 이상 5채, 6채 또는 뭐 건물을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뭐 이렇게 빌라를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하시면서 다 임대로 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주택이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유를 하면서 전세 상승금이 좀 있다면 그것을 재투자를 할 것입니다. 재투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보유한 치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보유세라 그러죠. 자, 보유세 부담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내가 매년 내야 될 보유세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 또 포트폴리오 지금 재정비 이런 하락장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매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역전세도 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내가 예전에 샀던 투자했던 매수 금액보다 더 낮아지면서 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내가 다 들고 오기 힘들다면 요거는 정리를 하고 여기서 그래서 뭐 이렇게 차익이 좀 남았다면 이것을 내가 역전세 금액에 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지금 리스크를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리스크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등등해서 이런 다주택자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상대적입니다. 2, 3주택을 가지신 분들이나 1주택 가지신 분들 또는 무주택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분들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책에 대한 관심, 공부, 또 심리제에 대한 연구, 금리에 대해서 여건, 또 각 지역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비교, 평가, 향후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재가 무엇인가, 또 추가적으로 여기 뭐 이렇게 악재가 무엇인 것인가, 금리의 변동성 또는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주택이 잘못됐다. 주택을 1주택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점점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시세 차익 공격형 투자를 해서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절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절대적인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가 좀 알아야 되는 지식, 내가 정말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무주택자분들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정책 변화라든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그런 불합리한 이분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겠지만 충분하게 내가 부동산 계속적으로 내가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정치인들의 얘기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거기에 대한 변화가 무엇이고 향후에 내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내가 뭐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대적인 이분들은 고민과 걱정과 공부를 사실은 하지 않는 포지션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은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죠. 근데 24시간을 퇴근해서 이제 우리가 직장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퇴근 후에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을 이것을 내가 신경 쓰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고요. 1주택인 분들도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내가 일단은 주택을 매수를 했다면 그 뒤부터는 단타를 한다거나 내가 실거주로 뭐 2년 3년 만에 계속 갈아타다 이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가 여기 내가 살 건데
순간적인 뭐 이렇게 뭐 단기 하락, 단기 상승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보유세가 늘어나면 좀 신경도 쓰이고 짜증도 나게 하시겠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보유세가 늘어난다 해서 지금 금리가 높아졌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 집을 팔 확률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두 부류의 분들은 위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직장인 분들이라면 퇴근 후에 내가 나머지 시간에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이분들에 비해서는 부동산 정책 공부를 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내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2주택, 3주택 또는 다주택자 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은 점점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지고 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호재가 있자 교통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점점점 더 좋아지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어디일 것인가 또 앞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 내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매물 중에서 내가 지금 팔아야 될 것 아니면 내가 장기 보유해야 할 때 이런 유의 이런 공부 관심 우리가 직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퇴근 후에 내가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1년 365일 동안에 내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내 돈이 들어가 있다면 내 소유로 된 부동산이 이만큼 많아진다면 점점 시간 소요는 이분들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포지션이 다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무주택자 분들의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특히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런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사상의 뿌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동산 쪽으로만 말씀드려도 상당히 같은 이런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사회적 이런 정책 변화, 금리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생각과 상당히 다른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각자 다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다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서로 요구하고 이 사람들 여기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나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와는 부동산 관련돼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굳이 상대방을 나의 그런 생각대로 설득시킬 필요도 없고 절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포지션이구나 틀렸다 맞다라고 개념을 정해줄 수가 그렇게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모든 분들의 지금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물주, 간물주 신위에 있다. 간물주 언젠가 내가 퇴직을 하고 실제적으로 현금 흐름이 없어지는 은퇴, 퇴직, 월급이 없어지겠죠. 회사를 나오면요.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 추후에 우리가 보통 이건 플로어가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보통 이제 40대가 지나가서 50대 내가 은퇴 퇴직이 가까울수록 보통 많은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좀 공격형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만큼 우리가 들어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없어지고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받는 현금이 내가 어디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주나 간물주나 또는 아파트 통해서도 월세를 계속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이다. 여기는 이런 시세차익형 투자와는 또 다른 건물주, 이 수익형 부동산, 건물 이쪽과는 또 다른 또 전문 지식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퇴근 후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퇴근 후. 그 퇴근 후 시간을 내가 추후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요 다주택자분들 이것을 통해서 내 자산을 많이 늘리신 분들은 내가 퇴직하고 난 뒤에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싸게 건물을 잡을 것이며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률을 분석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건물주를 내가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임차인에 대한 이런 리스크, 공실에 대한 리스크, 수익률 저하에 대한 리스크, 지금 금리 상승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 등등 이것을 해서 내가 어떻게 좋은 매물을 싸게 금매를 잘 잡아서 어떻게 임대 운영을 잘 해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현금 흐름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또 공부해야 된다. 이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바로 공부는 이분들이 더 확실하게 100% 더 많이 해야 되고 신경도 이분들이 더 많이 써야 되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퇴근 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쪽에 대한 시간 또 인정하는 것, 공부, 강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말씀드리면 100%다 그렇다. 무주택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고 시간을 탱자탱자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동산 분야에서만 제가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충 어영부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내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그 수가 많아지고 추후에 내가 이런 건물을 통해서 내가 한다는 이런 목표가 있을 이분들은 이 시세자격형 부동산 투자 뛰어넘은 또 다른 건물에 관련된 공부를 또 추가로 하셔야 된다.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열정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게 많고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모든 시간을 그 열정을 그 비용을 거기에 쏟는다는 우리가 그런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자로 가는 길이 또 어떻습니까? 이런 자유 상당히 우리가 말로만 들었을 때는 너무 좋고 와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지만 여기에 이걸 성취하려고 성공에 또 성취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내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고통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수반에 당연히 리스크가 따를 것인데 얼마나 내가 마지막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자유 너무 좋죠. 부자가 되면 너무너무 좋고 성공하면 너무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각자의 포지션 중에 나의 성향에 맞는 포지션 어딘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여기가 내 성향에 맞겠다라고 하시는 그 먼 방향성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지금부터 한 발 그렇게 매일 그 목표와 그런 내가 최종적인 목표를 그런 꿈을 향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시간 비용을 쏟으시면서 퇴근 후에 내가 또 휴일이나 그런 시간이 남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과 강의와 공부와 시간 비용 투자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각자 포지션별로 무조건 이게 성공이고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점점 더 고통을 수반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보자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이렇게 공유될 가치가 있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쿠스TV의 저는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